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디오 강의에서는 거시경제학을 살짝 다룰 텐데 구체적으로 국내 총생산 계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단위의 경제 순환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논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접근법과 지출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계산 방법을 여기 보시는 경제순환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국내 총생산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소득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접근법은 한 국가의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경제순환 모형 어디에서 해당 소득이 표시되는지 판단해 보세요. 경제순환 모형에는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이라는 두 개의 시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모형에는 가계와 기업이 포함됩니다. 가계는 기업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려면 생산 요소가 요구됩니다. 여기 경제순환을 보시다시피 가계는 요소 시장을 통해 토지와 노동, 자본을 기업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계는 임금, 이자, 지대의 형태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소득접근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정의해 봅시다.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소비하는 총지출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출접근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출은 소비의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출접근법은 그 나라의 재화와 용역에 소비되는 총지출을 계산합니다. 경제순환 모형을 다시 살펴보고 이 그래프 어디에서 지출접근법을 찾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을 살펴봅시다.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돈을 지출한 대가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합니다. 물론 단지 가계만 그 나라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도 자본재의 형태로 생산물을 소비합니다. 정부도 생산물 시장에서 인프라 재화의 형태로 생산물을 소비하며 의료와 교육, 국방과 같은 서비스의 형태로 생산물을 소비합니다. 이제 소득접근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가계 소득 유형을 세분화하여 국가의 총소득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는 요소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계가 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가계는 화폐 소득을 획득합니다. 토지에 대해 가계는 지대 내지 임대 소득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가계가 토지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지대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자기 토지를 소유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토지를 밀을 재배하는 법인에 임대합니다. 해당 법인은 그 땅을 밀을 재배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 소득을 지불합니다. 다음은 노동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노동은 아주 명확합니다. 노동자는 매일 출근해서 육체 노동이건 지식 노동이건 일종의 노동을 제공합니다. 어느 경우이건 가계는 기업에 노동자를 제공합니다. 가계는 노동의 대가로 소위 임금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임금은 가계가 노동을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의료 서비스와 같이 특별히 가치 있는 유형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임금일 수 있으며 건설업이나 몸을 쓰는 서비스와 같이 저숙련 노동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개인의 경우는 저임금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계가 버는 임금은 노동 자원을 교환하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자본은 조금 더 이해하기 까다롭습니다. 우선 자본을 교환하는 대가로 받은 자본 소득을 식별해 보겠습니다. 가계는 자본 자원을 교환하는 대가로 이자를 수령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경제순환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 중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부문입니다. 자, 여기 은행 부문을 살펴봅시다. 가계가 자신의 자본을 교환하는 대가로 어떻게 보수를 받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가계는 돈을 저축하길 원합니다. 물론 저축은 미덕으로 간주합니다. 가계가 돈을 저축할 때는 경제순환에서 소득의 누출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페니 저축은 1페니 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계가 저축할 때 재화와 용역 소비에 쓰이는 돈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저축한 돈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들에게 맡겨둔 예금을 대출의 형태로 사업체에 재투자합니다. 해당 기업은 빌린 돈을 사용하여 설비 자본을 취득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타 생산 비용을 충당합니다. 사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기업은 돈 빌리는 특권을 얻는 대가로 은행에 이자를 지불합니다. 물론 기업이 빌리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요? 그 차입금의 궁극적인 주인은 은행에 저축한 가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돈을 은행에 저축한 가게는 은행이 그 돈을 사업체에 빌려주는 대가의 형태로 이자를 수령합니다. 따라서 저축은 경제순환에서의 누출로 간주하지만 기업이 설비 자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저축입니다. 따라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투자는 경제순환으로의 주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까닭의 노랑 화살표가 투자 항목에서 진출하여 경제순환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여기 녹색으로 강조한 화살표는 저축 형태의 누출입니다. 가계는 은행 저축에 대한 이자 지불금을 수령합니다. 은행은 기업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해당 이자 지불금을 마련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들은 은행 시스템에서 빌린 돈으로 자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궁극적으로 가계 소유입니다. 이제 경영만 남았습니다. 일부 가계는 경영의 주체입니다. 이들은 사업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자체 사업을 시작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주입니다. 가계가 창업하면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가 창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이윤이라고 말합니다. 가계가 벌어들인 지대와 임금, 이자 지불금과 이윤을 모두 취합하면 나라 전체의 소득이 나오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가 산출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 접근법은 가계가 벌어들인 지대, 임금, 이자, 이윤을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한 해 동안 그 나라의 요소 시장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지출 접근법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출의 다른 말은 소비입니다. 지출 접근법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에 소비된 총 지출을 합산하여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출은 가계와 기업, 정부와 외국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계가 재화와 용역 소비에 돈을 쓸 때 이것을 소비로 보고 간소화한 방정식에서는 대문자 C로 표기합니다. 소비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계의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화폐소득은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의 형태로 기업으로 회수됩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출 유형의 다음 사례로는 자본재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립학교 등록금을 수납하면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기술적으로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실제 하는 행동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생산물 시장에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교육에 돈을 쓰는 것은 사실 소비의 한 형태입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투자란 자본재에 쓰이는 기업의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자본 지출을 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재는 도구를 뜻하며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자본을 구매할 때마다 그것을 투자로 봅니다. 그 다음 경제 주체는 국민 경제에 돈을 지출하는 정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정보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어떤 종류의 일에 돈을 쓰나요? 정보 지출에는 도로와 교량 같은 인프라와 공립학교 같은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 지출에는 그 나라의 노인이나 실업자 또는 가난한 가게를 위한 의료 지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재를 자국의 기업이나 가게에 공급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정보 지출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주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점은 정부가 자국의 가게와 기업을 위한 재화와 용역에 지출할 돈은 어디에서 구하는가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고 세금 신고를 해본 사람은 누구라도 가게와 기업이 세금을 낸다는 것을 압니다. 그 세금은 정부 부문으로 넘어가고 정부는 그 세금을 활용해 기업과 가게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경제 순환에서의 누출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정보 지출은 경제 순환으로의 주입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출 유형을 고려할 때 마지막 경제 주체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어느 국가의 수출품을 구매합니다. 여기서 저희 모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외국 부문이 있습니다.
외국 부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쓴 돈을 경제순환으로의 주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요소 시장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들이 힘들게 번 소득의 일부를 우리나라 재화에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돈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만약 우리나라의 누군가가 외국산 재화를 산다면 다시 말해서 수입품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수입품에 소비되는 돈은 국내 총생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품에 대한 소비는 경제순환에서의 누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화살표가 경제순환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티셔츠를 산다면 그 티셔츠에 지출한 돈은 미국 가게가 아닌 중국 가게로 가게 됩니다. 내가 스위스에 산다면 그 경우는 스위스 가게가 아닌 중국 가게로 가게 됩니다. 여기 여느 국가에서 발생하는 4가지 유형의 지출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M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X는 수출을, M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합치면 우리는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얻습니다. 이를 지출 접근법이라고 하며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M으로 성립된 국내 총생산은 1년간 한 국가의 전체 지출액을 알려줍니다. 자, 왜 한 국가의 총소득이 총지출과 같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접근법으로 성립되었건 국내 총생산은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합산한 것과 일치하든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합산한 것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소 시장에서 가게가 벌어들이는 돈은 궁극적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의 지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벌어들인 소득은 지출되는 돈입니다. 소득은 지출과 일치합니다. 자, 한 나라에서 돈을 쓰는 것은 가게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내 가게가 외국 재화에 쓰는 돈은 어떨까요? 만약 가게가 다른 나라의 수입품을 산다면 왜 그 돈은 항상 그 가게가 구매하는 수입품을 만든 나라로 되돌아갈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예로 중국산 티셔츠 구매에 미국 가게가 돈을 지출할 경우입니다. 물론 그 미국인이 그 티셔츠에 쓰는 돈은 미국 달러입니다. 그러니 그 티셔츠를 생산한 중국 기업이나 중국 가게는 미국 달러를 법니다. 해당 미국 달러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돈이 대중국, 수출의 형태로 미국으로 회수될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입품 소비 형태의 누출은 수출 판매의 형태로 바뀌어 주입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 궁극적으로 그 돈이 투자를 통해 경제로 다시 주입됩니다. 그런 식으로 은행 부문에도 누출과 주입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와 기업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면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이 세금을 가게와 기업을 위한 공공재에 지출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중 일부는 국내 재화 소비에 쓰이고 그중 일부는 수입품 구매에 사용되고 그중 일부는 세금 납부에 쓰이고 일부는 저축에 쓰이는데 그 소득은 용도가 바뀌어 정부 지출이 되거나 기업의 투자가 되거나 외국인의 수출품 구매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국가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은 모든 경제 주체가 해당 국가의 재화와 용역에 소비하는 총지출과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체 경제순환 대열과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2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